정부 세종청사 공무원 불자회가 올해 들어 첫 정기법회를 연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장 산업스님은 공직자로서 무한한 역량을 펼쳐달라는 공사무척을 당부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며 불교적 실천 방법을 모색하는 불교환경연대가 봉선사에서 워크숍을 열고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국장단을 새로 임명하고 정무특보에 이규민 전 의원을 위촉했습니다.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특채 임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총동문회는 불교대학 교수의 전공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채 임용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설가이자 시인 윤후명 작가가 동국대의 인문학 발전을 위해 문학상 상금의 절반을 기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 등 한국불교의 대표 콘텐츠를 이끌고 있는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의 국장단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임명식을 열어 한국불교 문화사업단 사무국장의 본현 스님을, 문화사업국장의 하원 스님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마가 스님을 은사로 3위계를 수지한 본현 스님은 현재 서울 현성정사 주지이며 설조 스님을 은사로 3위계를 수지한 하원 스님은 영월 망경산사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단 정무특별보좌관에 이규민 전 의원을 위촉했습니다.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낸 이규민 정무특보는 지난 2023년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에 참여해 순례길을 완주하는 등 독실한 불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규민 특보는 안성고와 동국대를 졸업하고 안성신문 대표이사와 발행인을 거쳐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된 뒤 부대변인과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 불자회가 조계종 포교원장 산업스님을 초청해 새해 첫 정기법회를 열었습니다. 산업스님은 공사무척이라는 말로 새해의 공직자로서 자신의 무한한 역량을 펼치는 불자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불자들이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 법사로 나선 조계종 포교원장 산업스님은 공사무척이란 사자성어를 들며 올해 자신의 무한한 역량을 펼치는 불자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법문을 들으며 신심을 증장하고 새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이 자신의 역량을 때를 만나서 한 번은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새해 첫 법회를 위해 국민권익위의 한 과장과 국가보훈부 불자회가 음식을 마련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법회는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국민의 행복을 기원하며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할 것을 발언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큰 성취를 이루어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해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 세종청사 정기법회는 올해도 매달 둘째 주 화요일에 봉행될 예정입니다. 법회는 회원들 간 친목을 다지면서 개개인의 신행생활을 수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국도 사실 어지러운 상황에 좀 올해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오랫동안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좀 감사하는 말씀을 좀 전하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항상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걸 표현하는 한 해가 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세종청사 불자들을 포함한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는 오늘 18일 오후 1시 서울 진간사에서 상호 교류와 신심고취를 위한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법회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불교의 생명 존중 정신을 환경운동으로 실천하는 불교환경연대가 전국 활동가들이 함께하는 새해맞이 워크숍을 봉선사에서 가졌습니다.
지난달의 활동을 돌아본 불교환경연대는 새해에도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실천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지구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증가하면서 파리 기후협약이 제안한 기후 마지노선을 넘어선 첫 해로 기록된 2024년.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위기 상황에서 불교 환경연대 회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계종 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한 불교 환경연대 전국 임원 활동가 워크숍 현장. 미국 LA 같은 데는 막다히 산불이 나고 그런 이유가 기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우리 이 우주 자체가 아주 건조해지니까 산불이 한번 나면 대형 산불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보고 하는 것이 한 번 더 기후 위기의 이런 심각성을 경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선 불교 환경운동의 역사를 주제로 한 명사 강연을 비롯해 지난 2001년 창립 이후 불교 환경연대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회원들은 특히 최근 대통령 탄핵 등 격변의 상황이 단순히 정치 상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넓히는 계기로 만들면 좋겠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올해가 어쨌든 굉장히 많은 격동의 시기를 갖다 저희가 좀 관통하고 있고, 전 이 과정에서 단순하게 어떤 민주적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태적으로 전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생태적인 어떤 그런 전환의 어떤 내용들이 각인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숍은 전국 각 지부 관계자들이 자리한 만큼 지역별 환경 이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불교 환경연대는 추진 중인 사업들을 생명 살림과 소욕 지족, 기후, 에너지 전환 세 분류로 재편해 새해부터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생명 살림 분야에선 대표 프로그램인 제두루미 생태 방생 등 생명 살림 활동들을, 소욕 지족 분야에선 무소유 나눔 페스타 등 소비 근절 활동을 추진하고, 이 밖에도 기후, 에너지 전환 분야에선 전통 사찰의 태양광 설치 운동을 펼치고 정부와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면 빈그릇 운동 같은 이런 것도 이제 바루공양 전통을 이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환경 운동으로 펼치면서 부처님의 생명 존중 사상과 연기의 가르침을 현대 이 기후 위기 앞에서 풀어내는 그런 환경 운동을. 심각한 지구 온난화로 기후변화 마지노선이 뚫린 상황에서 부처님 전에서 시작된 불교 환경연대의 새해 발걸음은 사뭇 비장하게 보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모레 예정된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특채 임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총동문회 회장 선일 스님은 어제 조계사 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국대 인도철학과에서 인도철학 전공 교수가 사라지게 되면 60년 넘게 이어온 학문 전통이 사실상 소멸할 것이라며 불교대학과 인도철학과에 걸맞는 전공 교수를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일 스님은 현재 불교대학 교수 15명 가운데 초기 불교와 부파 불교 전공자는 5명으로 전체의 33%지만 핵심 전공인 인도 정통철학과 인도 종교, 중관학 등 전공자들이 부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인도철학과 총동문회 심준보 부회장 등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채 임용을 시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와 소설로 역사를 노래한 윤후명 작가가 동국대 인문학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윤후명 작가는 어제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윤재용 총장에게 학교 발전 기금으로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윤 작가가 지난 2021년 제62회 3일 문화상 예술상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에서 마련했습니다. 윤 작가는 지난 196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 부문과 197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문 당선으로 각각 등단한 뒤 시집 명궁과 소설집 둔왕의 사랑, 여의 사냥 등을 냈습니다. 근본 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이 4년여에 걸친 공부를 마치고 오는 18일 서울 동국대에서 윤회 토론회를 엽니다.
근본 경전연구회 해피스님은 윤회가 없다는 단멸론은 불교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윤회의 올바른 인식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부산대 불교학생회 출신으로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근본 경전 연구회 해피법당 선원장 해피스님. 초기 경전 4분의 1에 해당하는 마찌마 니까야까지 4년 2개월의 공부를 마치고 오는 18일 서울 동국대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를 주제로 윤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토론에 앞서 지난 10일 서울 마포 BBS에서 만난 해피스님은 윤회가 없다는 단멸론은 불교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회 없다라고 단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이런 현상이 사실 불교를 뿌리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4년 2개월의 공부불사를 완성한 기념으로 윤회에 대한 좀 경에 입각한 정확한 공부를 한국 불교에 제공해보자. 해피스님은 흔히들 불교는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하냐고 묻는다며 부처님은 마음, 즉 식이윤회함을 알려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처님은 마음이 몸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명과 가래 때문에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을 뿐이라며 몸이 무너져 죽으면 새로운 몸을 의지해 삶을 이어나가는데 그것이 윤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내가 없는데 무슨 윤회랍니까? 이렇게 무아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 이게 제일 좀 큰 어려움 같은데요. 그 부분 때문에 힌두교가 말하는 상견으로의 아트만을 윤회하고 부처님이 말하는 단과 상을 극복한 연기 이런 아트만 아닌 것으로의 내가 윤회하는 이런 차이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16년 윤회의 진실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연 해피스님은 오는 18일 동국대에서는 서울불교 대학원대학교 윤희조 교수와 함께 발제와 토론을 합니다. 이어 다음 달 9일 부산 범어사에서 윤회 토론회를 이어가며 청중과의 질의응답 등으로 윤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알려나갈 방침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태고종이 그제 종정스님 주석처인 서울 백년사에서 을사년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종정 운경스님과 원로회 의장 호명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스님들과 총무원장 상진스님,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신도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현승 국회 정각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김동아, 김영호, 이용선 의원 등 정치인들도 함께했습니다. 종정 운경스님은 지난해 총무원을 중심으로 종단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며 올해 역시 태고종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잇고 새로운 종단, 나아가 새로운 희망을 갖는 한국 불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또 좋은 1년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스님들은 수행에 매진하고 정치인들은 나라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본분사에 충실하며 선업을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통 강원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김천 청암사가 한국 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승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청암사는 그제 경내 6화료에서 제39회 청암사 승가대학 2명, 제17회 유락승가대학원 전문과정 3명, 제11회 연구과정 2명의 졸업식을 봉행하고 졸업생 스님들을 격려했습니다. 내가 있으므로 모두가 존재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잊지 마시고 좀 더 선한 마음으로 수행에 전념하십시오. 청암사 또한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저는 추억이라는 그 단어를 아마 그냥 상상으로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시 느껴볼 수 없고 다시 재현되지 못하는 그런 지나간 추억을 보니까 마음이 찜하더라고. 그지? 참 좋았어요.
청암사는 지난 1987년 지형 스님과 상덕 스님이 비구니 승가대학을 설립해 지금까지 1000여 명의 스님을 배출하며 비구니 인재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뉴스 속 뉴스, 브브스 뉴스입니다. 여성가족부가 국가 소멸 위기로 치닫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해에는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더욱 힘쓰기로 했습니다. 자녀 돌봄과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 전반에 가족 친화와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돌봄과 양육은 저출생 절벽에 놓인 올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정부는 직접적인 출산 장려금 지원 정책 말고도 지속적인 돌봄과 양육에 대한 예산과 관련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올 한 해 돌봄과 양육 지원을 강화해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 위기가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맞벌이 가구의 아이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을 기존보다 낮춰 10,000가구 정도가 더 혜택을 보도록 하고 집중 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는 40개월까지 돌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이돌봄이 자격을 갖춘 조부모의 경증장애 손자녀 돌봄 수당을 신설하고 업무 강도가 높은 돌보미들의 수당 인상과 영아 돌봄 시간 추가 수당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두텁게 합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서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관련된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이 이루어지면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기관별로 채무자의 최신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현재 금융결제원과 금융정보 조회와 관련된 정보 연계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사회 전반에 가족 친화와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도 병행됩니다.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 가족 친화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 재정과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가족 친화 인증 제도를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비 인증제를 첫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이들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최고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다양성 교육을 확산해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조직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긴 호흡으로 풀어가야 할 국가적 과제인 만큼 더 나은 자녀 양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종교법인 신요엔이 을사년 새해를 맞아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초회양법요를 봉행했습니다. 신요엔은 최근 일본 도쿄도 다치카와시의 총본산 응현원 등 전 세계 신요엔 정사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초회양법요를 봉행하고 국내외에서 각종 재해와 사고로 희생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초회양법요는 먼저 떠난 조상과 재해, 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은 영가들을 위로하는 행사로 새해 들어 처음 올린다고 해서 초회양법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신요에는 특히 한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 사고 희생자 179명을 기리는 특별 충심회양을 올리고 법요 직전에 1분간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BBS 광주와 무등일보가 뉴스와 콘텐츠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제 무등일보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감렬 BBS 광주 사장과 김종석 무등일보 대표이사를 비롯한 두 회사 임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협약을 보면 양사는 각각 방송과 지면을 통해 뉴스와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기사를 상호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최감렬 BBS 광주 사장은 광주의 대표 정론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무등일보와 BBS 광주가 이번 협약식을 맺게 돼 기쁘다며 협약식을 계기로 양사가 상호 발전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과 같다. 1950년대 영국의 한 언론이 당시 우리나라 정치를 조롱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란듯이 장미를 키워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한강의 기적도 이끌었고 K문화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적도 선보였죠. 지금 눈앞에 재난으로 닥친 기후위기도 불교계 중심의 환경운동을 계기로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구촌 환경을 살리는 불교의 녹색 기적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1월 15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